자, 시작을 하죠. 자, 또 새로운 1년이 시작이 됐어요. 자, 이제 보통 제가 1, 2월에 대수학을 강의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동안에 약간의 잔소리가 좀 많은 과목이 대수학이고요. 또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대수학 정수론이에요. 해석학도 내용이 많다고 보지만 나중에 보면 추릴 수 있거든요. 근데 대수학은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게 할 게 제일 많은 과목이 대수학이라서 항상 제가 대수학을 1, 2월 강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할 게 가장 많은 과목이지만 그 모든 걸 다 완벽히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그 할 게 많은 걸 완벽히 준비한다는 건 대수학만 1년 하다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항상 강조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제가 강조할 거예요. 어느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잘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올해 첫 강의이기 때문에 올해 강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시작을 하죠. 자, 지금 대수학이 1, 2월 달에 마스터반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기본 이론만 강의하지 않고요. 문제풀이하고 동시에 진행을 해요. 저는 항상 문제풀이가 동반되지 않는 이론은 무의미한 거예요. 이 기본 이론은 뭐 하려고 공부하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우리 대수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반기에 7월 달부터 문제풀이반이 또 개설이 돼요. 똑같이 문제풀이가 있어요. 같은 문제풀이인데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차이는 목표의 차이예요. 자, 물론 가장 큰 마지막 목표는 임용시험의 합격이에요. 하지만 우리 중간 단계의 목표가 마스터반은 목표가 수학이에요. 대수학과 보니까 대수학을 잘 이해해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잘 보도록 하자. 이 수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 마스터반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수학 실력이 좋으면 합격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불행히도 수학 실력이 합격을 보장하지 못해.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불행이고요. 수학 실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다행인 거예요. 수학 실력이 합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문제풀이반은 이제 6월달 상반기까지 이 기초 실력을 다졌어요. 이제 6월까지 다진 다음에 7월부터 내 수학 실력을 높이겠다 하는 건 그건 방향이 틀린 거예요. 6월까지 다진 실력을 가지고 7월부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시험을 목표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때는 문제풀이반에서는 7월 하반기죠? 우리 시험을 목표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수학을 목표로 문제를 푸는 것과 시험을 목표로 문제를 푸는 것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요. 그걸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수학 실력이 좋을수록 시험을 목표로 문제를 잘 풀어요. 하지만 시험을 목표로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사람은 수학 실력이 좋아도 나중에 임용시험 성적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험 공부하고 수학 공부는 달라요. 항상 제가 말하는 거지만 제가 올해는 한 6월 달쯤 시작해서 수능을 보겠다고 마음먹고 수능을 해요. 시험을 봤어요, 갑자기. 제가 지금 고3보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수학 실력은 제가 월등히 좋죠. 하지만 수능을 봤을 때 제가 고3을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고3에서 상위 클래스인 애들은 나보다 시험을 더 잘 볼 거예요. 왜? 걔네들은 시험 공부를 몇 년 동안 한 학생들이에요. 전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이 인식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런 자세한 대한 얘기들은 제가 합격 전략 특강이라는 걸 만들어 올리는데요. 총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할 계획인데, 현재 1월 달 초에는 현재 1회가 올라가 있어요. 자, 제 수업을 수강하신 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틈틈이 보셔서 전략을 잘 짜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일단 오늘도 나중에 합격 전략 특강에서 할 얘기를 간단히 몇 가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마스터반에서는 자, 이제 합격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수학 실력을 다지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최종 목표는 뭐예요? 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 수학인 것과 수학이 아닌 것은 공부할 때 약간 차이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 전 수학을 강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요? 수학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어요. 한꺼번에 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못 느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수학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 강의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절대 수학 쪽으로 빠지지 말고 시험 쪽으로 강의해야지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조금씩 수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수학하는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자, 이걸 여러분이 항상 중간중간에 다시 잡아서 시험 쪽으로 돌려야 돼요. 저도 올해는 좀 더 시험 쪽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달까지 기본 수학을 강의하는 게 목표지만 100% 수학이 아니고요. 한 7, 80%는 수학이 목표고 한 20, 30%는 시험 쪽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가서 이제 문제풀이반에 가면 그게 뒤집히죠. 7, 80%가 시험이고요. 20, 30%가 수학 쪽에 비중을 두고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6월까지 상반기까지는 무엇이 목표예요? 합격을 목표로 하지만 기본적인 수단으로 수학 실력을 어느 정도로 높이자. 자, 이것을 목표로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공부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불가능하죠. 자, 따라서 우리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는데요.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것이냐, 어느 부분은 조금 등한시해도 할 것이냐. 자, 등한시한다 하더라도 완벽히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항상 문제풀이만 해서 했던 얘기지만 올해는 좀 일찍 말하겠어요. 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드려요. 또 여러분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풀이를 봐요. 자, 근데 그것은 절대로 모범 답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 수업 시간에 드리는 문제풀이는 목표가 뭐죠? 여러분한테 해설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다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범 답안은 뭐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채점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설득할 건가요? 아니에요. 채점하는 사람은 모범 답안을 갖고 있고요. 그거랑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시중에 자, 당장 보다 그래요. 작년에 우리 시험 본 거 문제풀이가 돌아다니죠. 여러 선생님들이 문제풀이를 썼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문제풀이를 답안지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쓸 수 있나요? 택도 없어요. 며칠 쓰고 나면 문제풀이라고 며칠 쓰고 나면 쓸 게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자, 선생님들이 만들어드린 그 풀이는 모범 답안이 아닌 거예요. 뭐죠? 문제의 해설 강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설명을 위한 글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글을 쓰는 연습을 좀 일찍 시작해 주셔야 돼요. 자, 기본 이론반에서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고 잡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저는 모의고사반에 가서 이걸 중점적으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잡아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와서 갑자기 하겠다 그러면 늦어지니까 미리 준비를 해 두세요. 모범 답안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글이에요. 나 이거 아니까 점수 내놔. 이거예요. 넌 이거 모르지? 내가 이거 설명할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10줄 써봐요? 점수 1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제가 더 만들어있지만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답안 쓰는 패턴, 생각의 패턴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시험 볼 때 시간도 부족해요. 패턴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패턴을 딱딱딱딱 적용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 써주시면 되고요. 이 패턴의 장점은 아까 시간도 있지만 또 있어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 나오면 이 패턴대로만 쓸 거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저도 물론 패턴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패턴은 나만의 패턴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만들어 드린 패턴에다가 여러분의 패턴을 추가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자, 문제풀이반에서 제가 이제 이 패턴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 계속해 보죠. 자, 여러분이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답안지 여백이 굉장히 좁아요. 설명하는 글로 채울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풀이를 적는 건 절대로 부를 공간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미리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수험생 A와 B가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서술형 1번, 2번 두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이에요.
1번은 알고 있고요. 2번을 몰라요. 똑같아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이 1번은 알고 2번은 몰라요. 자, 그럼 시험 봤어요. 시험 점수가 똑같을까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시험 점수를 보면 A는 1번을 4점을 받고요. 2번 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모르니까 0점이다. 하지만 B는 1번을 5점을 받고 2번을 0.66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소수점 아래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자, 세 사람이 지점을 해서 평균을 내요. 자, 안 그런 것 같죠? 자,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 때 제가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고요. 자, 세 분한테 채점을 부탁을 해서 우리 평균을 낸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걸 봅시다. 답안은 똑같아요. 자, 좀 더 키워볼까요? 잘 한번 볼까? 자, 답안은 똑같은 답안인데 어떤 사람은 4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2점을 줬어. 채점하는 사람의 점수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채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모의고사 때 할 거지만,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내가 잘 몰라도 채점한 위원한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자, 이걸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반인데, 자, B는 자, 그런 부분 점수를 받는 연습을 해놨어. 부분 점수를 받은 거예요. 세 사람은 다 받은 게 아니고 그 중에 두 사람한테 1점 받았어요. 그럼 0.66점이죠. 자, 굉장히 작은 점수 같지만 그게 뭘 결정해요? 합격, 불합격을 결정해버려요. 자, 그래서 수학 실력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자, 수학 실력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뭐예요? 답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하는 연습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우리 목표는 간단해요. 제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A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B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합격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 실력만 쌓으면 된다? 절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수학 실력이 좋을수록 뭐예요? 유리하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기본 전제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수업 시간을 가봅시다.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자, 필기를만 열심히 하려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필기하다 보면 생각을 못 따라와요. 자, 필기는 제가 나중에 필기 강의라고 해서 제 강의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또 이제 올려드려요. 또 그 다음에 약간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미리 드렸거든요. 그냥 그런 건데다가 그냥 덧붙이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덧붙여서 보시면 되고요. 자, 필기를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필기를 모아두면 어떤 생각으로 모아요? 나중에 내가 적어 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공부할 때 그걸 다 보는 사람 없어요. 그건 현재의 기대일 뿐이에요. 현재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할 때 봐야지. 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험 전에 필기만 이만큼 쌓아요. 언제 볼 거예요? 결국 못 봐요. 자, 이제 필기는 필요할 때 해두시는데요. 자, 이제 버려나갈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알면 내가 언제든지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되면 버려야 돼요. 시험 전에 내가 읽은 건 뭐죠? 내가 아직까지 생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시험 전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필기는 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뭐다? 버리는 것이다. 버려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필기하려고 하는 것은 최악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 시간에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것이 훨씬 좋아요. 자, 이제 제 강의는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다 수학 실력이 균일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자, 이제 대수학이니까 대수학을 거의 처음 접하는 거나 다름없는 분도 들을 것이고요. 이미 대수학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도 들을 것이에요. 어느 한 분한테 포인트를 맞춰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는 이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서 들어두셔야 돼요. 자, 제가 나중에 초반 부분 얘기하다가 뒷부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직 대수학을 모르는 분들은 자,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죠? 이미 대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말이에요. 자, 굉장히 쉬운 얘기를 제가 좀 길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자, 그건 아직 초보적인 입장인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좀 참아주시거나, 또 하나가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나는 안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기회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제 강의가 쉽다 어렵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다 섞여 있거든요. 제 강의가 쉬운 강의다 그러면 이건 임용시험 강의가 아닌 거예요. 저 어려운 강의다 그러면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하면서 수강하셔야 돼요. 자, 이제 대수학 얘기로 들어갑시다. 전 대수학하고 정수를 항상 같이 강의를 해요. 따로 떼서 강의하는 건 이중적인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수학과 정수론은 실제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대수학이 왜 발전했냐면 정수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수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대수학 자체가 정수론이 출발점인 것이에요. 자, 또 있어요. 여러분이 정수론을 보통 언제 배우냐면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 때 배워요. 대수학을 모를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뭐로만 강의해요? 계산으로만 강의를 해요. 모든 걸 계산으로 다 그냥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수학을 이미 알아요. 그러면 그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분의 정리 뭐에 의해서 끝.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대수학 정수론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분명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수학하고 정수론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단점이 뭐냐면 배운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2학년 때 정수론 배운 그대로 정수론을 또 공부해요. 대수학을 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수론을 대수학의 관점에서 쓰다 보면 계산을 줄일 수 있고요. 공부할 양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수론은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웠던 아주 복잡한 계산들을 이제 추상적인 대수학의 이론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자, 이제 대수학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다 있어요. 자,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해석하기 어렵고 대수학이 더 좋은 분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해석학은 잘하는데 난 대수학은 도저히 싫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번 대수학이기 때문에 해석학은 잘하는데 대수학은 난 도저히 싫어.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라는 분을 위해서 먼저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어요. 자, 이제 이쪽은 해석학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대수학을 싫어하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군이래요. 집합도 없어요. 자연수도 아니고 정수도 아니고 집합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군이라고 그러고 막 해요. 굉장히 낯설어요. 자, 사실은 우리 현대 수학을 추상수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수학의 추상성을 대표하는 과목이 대수학, 유상수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해석학이 추상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해석학도 충분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상적이라고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6년 동안 했던 게 전부 다 뭐죠? 해석학이거든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 2, 3, 4 숫자가 구체적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1. 여러분 1은 본 적이 없어요. 1이란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거 가지고 예를 들죠. 애들한테 사과 하나 보여주고 이게 사과 한 개 1이야. 배 한 개 보여주고 배 한 개 1이야. 하지만 1은 공통적인 개념이지만 사과 한 개가 1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추상적이라고 못 느껴요.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0. 좀 이따 말하겠지만 0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500년 전에 유럽에서는 0을 숫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진짜 안 보이거든요. 0은 보여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0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없는 건 없는 거지 어떻게 이게 숫자냐. 지금은 누구나 다 0이라고 0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대하는 것이에요. 대수학 자체가 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갑자기 딱 처음 보니까 뭐예요? 낯설어지는 거예요. 낯설어지면서
낯서니까 뭐예요? 모른다. 자, 이게 대수학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집합도 결정하지 않고 군이라고 하는 걸 다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익혀야 돼요. 자, 대수학의 방법. 집합을 결정하지 않고 군, 환, 체라는 걸 먼저 다룬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 방법인지를 받아들이면, 자, 그 방법을 따라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 자체를 어려워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집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어요. 내가 이제 정수란 집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정수에 대해서 내가 정수의 성질은 뭐야 하고 1번부터 100개의 명제를 만들어서 증명했어요. 자,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유리수를 공부할 거예요. 자,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정수의 덧셈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또 다른 집합이죠? 정수에 증명한 건 써먹을 수 없어요. 100개의 성질을 다시 공부할 건데 다시 증명해야 돼요. 새로 증명했어요. 1번부터 몇 개까지? 100가지를 다시 증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수로 공부할 거예요. 실수의 덧셈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실수는 또 유리수랑 다르죠? 또 뭐예요? 100개의 성질을 또 증명을 해요. 집합이 주어질 때마다, 집합의 덧셈이 주어질 때마다 100개의 성질을 다 따로따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대수학에 쓰는 방법은, 자, 추상적인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대수학뿐만 아니라 현대수학이 다 똑같아요. 뭘 정해놓지 않아요. 자, 이제 어떤 집합인지 모르겠지만 덧셈이 정의된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완군의 성질을 만족한다. 몇 가지만 보이면 돼요? 4가지 성질만 보이면 돼요. 자, 이 4가지 성질을 갖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해 놓고 그 4가지 성질만을 가지고 100개의 명제를 증명해요. 자, 그 상태가 됐으면 정수를 공부할 때 이 100개의 명제를 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예요. 뭐만 증명하면 돼요? 가완군에 만족하는 4개의 성질. 딱 4개만 보이면 100개는 무조건 참. 유리수? 또 뭐죠? 4개만 보이면 100개는 참. 자, 어떤 집합이든 내가 할 건 뭐예요? 가완군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4개의 성질만 보여버리면 그 다음 뭐예요? 나머지 모든 정리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다 참으로 쓸 수 있다가 되어버려요. 자, 이게 우리 대수학의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수학이 어려워져요. 자, 이 방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대수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자, 이걸 추상적인 대수학의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대수학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방법을 받아들여 써먹으면 대수학이 할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대수학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대수학을 강의할 때 항상 저는 고민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강의할 것인가. 자, 제가 강의한 대수학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요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수학을 잘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추상성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익숙한 것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수하고 지엔을 공부를 해요. 대수학 정수를 공통된 부분이죠. 군을 가지 않아요. 환이에요. 환은 뭘 흉내내는 거죠? 정수의 더하기 곱하기를 그대로 흉내를 내서 환을 먼저 공부하고, 자, 이제 그 환을 공부했던 것을 다항식환으로 가져가서 얘기한 다음에 군을 나중에 공부하는 것이 저는 가장 잘 대수학을 쉽게 받아들이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예전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자, 장점은 이게 중복이에요. 자, 이 대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수에서 공부하고 환에서 공부하고 쭉 여러 번 중복을 하면서 완벽하게 공부와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대수학의 본질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수론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잘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단점이 또 중복이에요. 시간이에요. 똑같은 작업을 몇 번 반복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짧은 1, 2월 2달 동안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그냥 일반적인 대수학 교재의 순서를 따라가요. 자, 더군다나 그래도 되는 이유가 최근 문제들이 조금씩 쉽게 출제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마 작년 문제를 보신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쉬워졌다는 걸 느꼈을 거고요. 그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아까도 말했죠. 우리 수학의 목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대수학 책의 순서를 따라서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게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보는 책들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도 일단 저는 정수부터는 시작을 할 거예요. 정수하고 지혜의 성질에서 자, 이제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할 것이다라는 걸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고요. 이것도 안 하고 시작하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자, 여기까지는 한번 해주고, 자, 이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뭐 할까? 그냥 타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할 거다, 이런 건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는 시간을 간단히 갖고요. 자, 이제 2학년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대수학의 방법을 따라갈 거예요. 자, 대수학의 방법. 집합을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집합에 뭐가 있어요? 2학년산이 있는 집합이라면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인 모든 정리들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요? 군, 환체, 구체적인 정수, 실수 다 써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군, 환체 일반적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까지 공부한 다음에 정수론을 공부할 거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 공부하기도 굉장히 2달까지 빠듯해요. 자, 이제 갈로아 이론이 남아있는데 이 갈로아 이론은 따로 나중에 한 3주, 4주 정도 강의로 따로 개설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최근 5년 동안은 이 갈로아 이론이 매년 출제가 됐어요. 자, 근데 5년 전 이전에는 갈로아 이론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오지선 다형 말고요. 주관식으로 출제된 적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바뀐 개념이 이거예요. 자, 이제 제도가 바뀐 첫 해에 갈로아 이론이 출제가 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학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이 다항식환 부분이에요. 다항식환과 PID, GEDR 정역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최근에는 갈로아 이론에 밀려서 여기 문제가 출제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갈로아 이론 나오기 전에는 여기가 메인이었어요. 근데 메인이 현재 문제가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자, 이건 우리 항상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올해도 갈로아 이론이 나올 것인가? 자,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유는 뭐냐면 출제위원한테 기출문제가 주어져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 3년치 기출문제가 주어졌다 그래요. 근데 3년치 기출문제에 전부 다 갈로아가 다 있어요. 자, 그럼 어떡하죠? 출제위원들은 갈로아는 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갈로아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요. 하지만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분이 좀 과감한 분이라면 학부에서 뭐 갈로아 이과 공부해. 사실은 요즘 모르겠지만 예전 10년 전에는 학부에서 갈로아 이론까지 다 진도를 나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못 나갔어요. 여기까지 가면 몇 학기 지나요? 정수론 빼더라도 대수 여기까지 하면 최소한 2학기는 지나요. 자, 새 학기를 강의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이 너무 진도를 빨리 빼는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이 아니면 갈로아 이론을 학부에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당연히 시험도 안 나는 건 당연했죠. 근데 지금은 5년 전에 갈로아 이론이 첫 문제 딱 나온 다음부터 계속 제도가 바뀔 때부터 나온 다음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학부에서 선생님들도 이걸 감안해서 갈로아 이론을 강의를 하실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자, 하지만 다시 또 갈로아가 안 나오고 이쪽이 메인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어떤 비중으로 공부할 것인가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비교육적이에요. 교육적으로는 적당한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내용은 적절하게 반복을 해 드릴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중요한이라는 이 말도 잘 봐야 돼요. 이 중요한은 수학적으로 중요한이란 말을 뜻해요. 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수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죠?
시험에 나오는 것,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 이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했던 말을 여러분이 잘 파악해 줘야 돼요. 수학으로 중요한 것인지 시험으로 중요한 것인지. 수학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시험으로는 하나도 볼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안 보는 건 또 이상한 게 수학으로 중요하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응용할 때 도움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잔소리가 꽤 길었네요. 거의 30분을 잔소리했는데 이제 대수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자, 정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항 연산을 갖는 집합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러면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정수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일단 마무리를 짓고 이제 진짜 대수학의 방법론은 추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수는 우리가 다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집합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수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잘 모르겠잖아요. 정수를 예로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수에서 했던 작업을 일반화시키는 이 작업이 뭐예요? 대수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학부 대수학은 두 개만 잘 쓰면 거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나눗셈 알고리즘하고 뭐예요? 제일동영상 정리예요. 이 두 개가 제가 이제 학부 대수학의 두 개의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 나눗셈 알고리즘은 사실은 대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변형이 돼요. 사실은 나눗셈 알고리즘인데 이게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제가 이 나눗셈 알고리즘 아바타라고 제가 불러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나눗셈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잘 이해해 두시면 대수학의 큰 흐름을 잡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시작을 합시다. 자, 페아나의 공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냥 한번 읽고 끝내세요. 자, 수학은 공리가 바탕이 돼야 되는 학문이에요. 이 얘기에 대한 얘기는 해석학을 할 때 해드릴 거예요. 공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을 정수라고 부른다라는 걸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모든 걸 증명할 수 없죠? 그러면 증명이 어떻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날 수 없어요. 그 약속하는 단계가 이 페아노의 공리예요. 물론 정수를 약속하는 공리가 이 공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공리도 있는데 제가 써드린 건 이유 없어요. 수학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좋아해요. 수학 교육 가르치는 분들이 있으면 거의 다 페아노의 공리를 써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라고 하고, 자, 이제 자연수의 기본적인 성질은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돼요. 그걸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냥 인정하고 사용할 거예요. 읽지도 않을 거예요. 자, 시작은 자연수의 정열성이에요. 자, 사실은 우리 문법으로는 정열성이 아니라 정렬성으로 써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교재를 만들 때 참고한 몇 권의 교재에서 정열성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옮겨 썼는데 다음에 교재를 바꿀 때는 그래도 문법에 맞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봅시다.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최소 원소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수의 정렬성이에요. 자,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패턴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이 패턴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연수의 정렬성은 대수학 정수론의 기본 존재 정리예요. 존재 정리는 무엇이 존재한다를 보장해 주는 것. 여러분이 수학을 제일 처음 할 때는 존재한다를 보장해 주는 정리가 별로 중요한지 몰라요. 찾는 것도 아니에요. 찾는 것도 아닌데 기껏해야 있다만 보장해 주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겠지만 수학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될 거예요. 이 존재 정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존재하는 걸 알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존재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 찾는 거예요. 방법이 안 생겨요. 자, 바닷가 모래사장에 바늘이 있다는 걸 알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바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존재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해석학의 기본적인 존재 정리는 이제 뭐죠? 완비성 공리예요. 근데 대수학 정수는 무조건 뭐예요? 자연수의 정렬성이라고 딱 패턴으로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뭐가 존재하는 걸 보여야 돼요. 대수학 정수론에서. 그럼 무조건 뭘 쓸 거예요?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면 바로 뭐냐면 이 집합 S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가 핵심이 돼요. 자, 이제 집합 S의 선택이 자연수의 정렬성을 쓰는데 핵심이 된다. 자, 이걸 딱 패턴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재수하기예요. 뭔가 존재성을 보여야 돼요. 모르겠어요? 답안지 뭐라고 써요?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우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거기다 점수를 줄지 말지는 그 사람 몫이에요. 주면 다행이고 안 줘도 나는 어차피 몰랐던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자연수의 정렬성이 언제 쓰이냐면 정수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정수의 이데알은 주이데알이다. 자, 이런 걸로 보일 때 자연수의 정렬성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순환군이다. 뭐가 존재한다요? 생성원이 존재한다. 존재성을 보여야 돼요. 당연하게 자연수의 정렬성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자, 정수는 주이데알 정역이다. 모든 이데알이 뭐가 존재한다? 생성원이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자, 이런 거 말이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말이 변형이 돼요. 하지만 순환군이다. 본질은 무엇이다? 생성원의 존재성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뭐가 쓰이는 건 당연하다. 자연수의 정렬을 쓰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다? 집합 S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분명히 군인데 정수의 부분 집합을 잡아야 돼요. 이 군과 관계 있는 정수의 부분 S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그 이 정리 증명이 뭐예요? 핵심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정수, 당연하게 자연수 0, 음의 정수를 합집한 게 정수인 거 당연하고요. 자, 이제 기억할 것. 자연수의 정렬성은 사실은 자연수가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해요? 아래로 6개인 정수의 부분 집합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도 뭘 쓸 수 있어요?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수 있어요. 0 이상의 정수의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은 무엇을 갖는다? 최소 원소를 갖는다. 대부분 여기까지만 확장하면 돼요. 음수까지 갈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자연수의 정렬성은 0까지 추가한 집합까지 확장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정수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 정수의 작업을 군환으로 일반화를 시킬 건데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항상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 공통점이고 어떤 것이 다른 점인가를 봐두시면서 공부해 두시면 돼요. 공통점인 건 뭐 하면 돼요? 그냥 정수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제 다른 것만 기억하면 되죠, 이제. 자, 공부할 양을 줄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수학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마음 먹을 때 무조건 열심히 하지 안 돼요. 효율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빠지면 열심히 하는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미 여러분이 익숙한 정의를 볼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정수에서 쓴 작업을 나중에 군이나 환으로 일반화 시킬 거예요. 그때 뭐가 달라질지를 예상을 해줘야 돼요. 약수배수의 정의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정수 A, B가 주어졌어요. 자, B가 AC예요. 이럴 때 A가 B를 나눈다. A를 B의 약수, B를 A의 배수 등등등 다 쓰고 있어요. 자, 이거 뭐 정의 설명을 드릴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1 곱하기 n이에요. 따라서 1은 n을 나누죠. 무슨 뜻인가? 1은 모든 자연수의 모든 정수의 약수다. 자,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마이너스 1도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예요.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이 당연한 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0. 0은 n 곱하기 0이니까 0은 모든 정수의 배수다. 자,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고 있다가 군이나 환에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처음엔 쉬워요. 뭐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려워. 몰라요. 내가 누가 놓친 게 있나 보다?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요. 쉬워요. 근데 또 다시 또 어려워져요. 놓친 걸 못 찾아요. 모든 수학은 그래요. 자, 놓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패턴을 놓친 거예요. 자, 이제 쉬운 데서 가다가 이 쉬운 요게 뭔가 이 변형을 시작하고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 이게 나오는데 당연하다고 넘어갔던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당연해 보이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수학자가 어떻게 이걸 당연하게 보이는 걸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쓰고 있는지를 느껴줘야 돼요. 자, A가 B를 나눠요. 자, A가 B를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어떤 C가 존재해서 B는 AC가 돼요. 자, 변형이 가능하죠.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C. 자, A가 B를 나누면 마이너스 A는 뭘 나눠요? B를 나눠요. 자, 마이너스 B는 A 곱하기 마이너스 C가 돼요. A가 B를 나누면 A는 뭐도 나눠요? 마이너스 B도 나눠요. 자, 그래서 A가 B를 나눈다 동치인말이 뭐죠? A가 마이너스 B를 나눈다. 자, 마이너스 A가 B를 나눈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를 나눈다. 이게 동치인말이 돼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자, 일단 결과 봅시다. 더하기 빼기 1을 곱하는 것은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약수 배수의 관계를 따질 때는 뭐는 무시해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 무시해도 돼요. 정수에서 그래도 되죠. 자, 그 이유를 따져야 돼요. 자,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1은 모든 정수의 약수, 마이너스 1도 모든 정수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자, 사실을 계산은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제 나중에 우리는 환에 가서 약수 배수라는 개념을 또 그대로 도입할 거예요. 그 환에서 나중에 우리가 가역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가. 또는 당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자, 뭐의 약수예요? 모든 환의 원소의 약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가역원을 곱해주는 것은 뭐예요? 약수 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약수 배수 관계를 따질 때 가역원을 곱하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 무슨 개념으로 가버려요? 동반원이라는 개념으로 가버려요. 아까도 말했죠. 이거는 나중에 환을 알고 있는 분들한테 해드린 얘기고요. 자, 이제 대수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대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분부터 아는 분까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의 포인트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거는 대수학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을 위한 얘기예요. 자, 동반원의 개념이 바로 이거죠. 자, 우리 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면 약수 배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최대국 약수, 최소국 배수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약수 배수를 따지는 관계에서는 뭐는 무시해도 돼요? 가역원의 곱하기는 무시해도 된다. 가역원이란 별게 아니에요. 모든 원소의 약수, 모든 원소의 약수가 되는 원소를 가역원이라고 부르자. 자, 모든 원소의 약수가 간단해요. 1의 약수면 모든 원소의 약수가 된다. 왜? 1은 뭐니까? 1은 모든 원소의 약수예요. 근데 그것을 또 나눠요. 그럼 뭐가 되죠? 당연히 모든 원소를 나누죠. 그 1의 약수인 가역원은 환에서 우리 뭐예요? 곱할 때 약수 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 여기서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대수학을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수부터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요. 자, 정수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환에서 가역원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갈 거예요. 자,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본 패턴이에요.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설명만 하면 너무 난 알아 라고 말하지만 이걸 진짜 아는 건 언제 아는 거예요? 필요할 때 써먹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명제는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면 이거 아는 명제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뭐예요? 이 명제를 끄집어내지 못해요. 그럼 수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하면 뭐죠?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명제를 기억하고 있는 것하고 이 명제를 아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명제를 수학적으로 안다라는 건 이 명제가 필요할 때 머릿속에 끄집어내서 적용할 수 있다까지 가는 것이 수학적으로 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개도 잘 구별해 줘야 돼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자, 내가 안다라는 건 뭐예요? 필요할 때 그 내 머리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수학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자, 자연수의 성질이에요. 정수는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자연수 범위에서요. A하고 B가 자연수예요. 그러면 A는 A, B 이하예요. 왜? B는 자연수니까 뭐 이상이죠? 1 이상이니까. 자, A, B, C가 자연수예요. A가 B, C예요. 당연히 뭐죠? 우리 B는 A 이하예요.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대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게 부등식이에요. 정수, 자연수는 부등식을 쓸 수 있는 게 당연해요. 유리수, 실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환에서는 없죠. 부등식이란 게 없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정수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부등식을 썼잖아요. 환에서는 못 쓰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핵심적인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쓸 수 있는 정수나 자연수로 뭔가 작업을 가져올 수 있다면, 자, 이제 주로 뭐죠? 함수 같은 것으로. 수학자들이 쓰는 게 죠. 자, 이제 A라는 집합에는 부등식이 없어요. 근데 A에서 정수로 보내는 좋은 함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A에서 쓰지 못하는 부등식을 정수로 함수로 보내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그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이 좋은 성질을 갖는 것인지는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이 자연수의 성질을 정수로 가져가고 싶어요. 정수는 근데 음수가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프죠. 그래서 정수면, 자, 자연수로 보내는 좋은 함수가 뭐죠? 절대값. 절대값을 가지고 위의 성질을 써먹는 거예요. 자, B가 AC예요. 그러면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과 C의 절대값이죠? 그럼 A의 절대값은 뭐 같다? B의 절대값 이하다. 이게 이제 정수에서 써먹는 것이고, 이때 우리 뭘 썼어요? 우리 절대값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것. 자, 앞으로 대수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뭔가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잘 다루는 집합으로 보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노음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확히 하면 유클리드 노음이라고 부를 거예요. 선형 대수학의 노음이 아니에요. 선형 노음이 아니고 유클리드 노음이라고 부르는 이 노음의 성질을 쓸 거예요. 자, 일단 이게 벌써 굉장히 중요한 얘기래요. 자, 정수에서 B의 약수는 유한계라는 걸 보장해줘요. B의 약수는 어떤 꼴이 돼야 돼요? A가 B의 약수다. B는 AC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절대값 붙이면 A 절대값은 B의 절대값보다 작죠? 자, 예를 들어 100의 약수는 뭐보다 작아? 절대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100보다 작아야 돼요. 100의 약수가 될 자격이 있는 건 많아야 몇 개예요? 201개예요.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그걸 벗어나는 수는 100의 약수가 될 자격이 없다. 자, 그래서 정수에서 B의 약수는 유한계밖에 없다를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이 성질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일반적인 환에서는 여기는 가역원이 딱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역원이 만약에 무한히 많으면,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유한계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B의 약수가 유한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뭐예요? 최대 공약수의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유한계 중에 뭘 쓰면 돼요? 부등식 쓸 수 있죠, 현재? 자, 부등식을 못 쓰는 데는 다른 얘기가 되지만, 부등식을 쓴 정수에서는 약수가 유한계니까 뭐야?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가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요 말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요게 최대 공약수의 존재성을 보장해 준다. 가 되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우리?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 좀 별 길지 않으니까 시작했다가 또 잠깐 또 쉬죠.
자, 우리 최대 공약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드리면 중간에 좀 화면이 좀 끊기는 듯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쉴 수 있지만 직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좀 쉴 필요가 있거든요. 제 강의가 주제를 맞춰서 잘랐기 때문에 어떤 강의는 막 2시간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직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걸 2시간 동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고요. 그 사이에 이어붙여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잘리는 듯한 기분이 있는 것인데요. 그건 그런 일이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최대 공약수 서로소란 얘기를 봅시다. 물론 여러분이 다 정의를 알고 있어요. 자,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자, 이게 나중에 환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정수 A, B가 있어요. 자, 공통약수를 공약수라고 부른다. 이건 환에서 그대로 쓸 수 있죠. 잘 보세요. 이거는 환에서 그대로 쓸 거예요. 환에서 약수 배수 관계를 정의하고 나면 공통약수를 공약수라고 부른다.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정수 A, B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부른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이라고 하는 건 뭘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부등호를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환에서는 부등호가 없는 집합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걸 딱 인식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수학자들이 해결할 것인가? 자, 또 하나 있어요. 과연 가장 큰 자연수의 존재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수학에서 존재성이 보장되지 않는 말은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지만 A, B가 둘 다 0인 경우를 제외해요. 아까 0은 뭐였죠? 모든 수의 배수. 0과 0의 최대 공약수는 없어요. 가장 큰 공약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얘기할 때에는 이건 우리 무언의 약속이에요. 둘 다 0은 아니다. 수학자들이 이미 약속하고 쓰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상. 임용시험에 이거 안 건드려요. 임용시험은 둘 다 0이 아닌 걸로 주어졌다가 가정하에서 문제가 주어지니까 자, 이런 거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요.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들은 이거예요. 그래서 자, 굳이 엄밀하게 말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아니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 게 엄밀하지만 수학자들은 굉장히 엄밀한 것 같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굉장히 귀차니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그냥 우리 그렇게 약속하고 쓰자. 그래서 이 말 이제 안 써요. 그래서 이제 0과 0이 아닌 둘 다 0만 아니라면 약수의 집합이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자, 아까 보정했죠? 약수의 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왜? B의 약수의 집합은 B의 절대값 이하다. B가 0이 아니라면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요?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이 부등호를 사용할 수 없는 환이라고 하는 집합에서는 이 가장 큰이란 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최소 공배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공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역시 뭘 사용했어요? 우리 부등식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정수에서 가장 작은 게 존재한다고 보장받는 이유가 바로 뭐죠? 자연수의 정렬성. 자, 배수의 집합은 이제 무한집합이에요. 아까 약수의 집합은 유한집합이니까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 있었지만 3의 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 5의 배수의 집합도 무한집합, 5하고 3의 최소 공배수의 집합은 공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 자, 보장성, 존재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자, 뭐가 필요하다?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잊지 마세요. 최종 존재성을 보이시오 안 나오겠지만 우리는 보일 수 있어요.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거예요. S를 뭐로 잡을 거예요? S는 A와 B의 공배수의 집합 중에서 뭐로? 자연수로 제한하자. 정수로 가면 안 돼요. 왜? 자연수의 정렬성을 못 쓰니까. 자연수로 제한하면 이게 먼저 공집합이 아니란 걸 보여야 되죠. A 곱하기 B는 공배수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 뭐죠? 공집합은 아니다. 자연 정렬성에서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뭐다? 최소 공배수다. 그래서 이게 자연수의 정렬성을 앞으로 이렇게 써먹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할 건 뭐죠? 이 S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S가 공집합이 아닌 걸 보이고 가장 작은 원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쓰일 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거예요. 부등호를 사용할 수 없는 집합에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자, 수학자들이 앞으로 하는 요령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상수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정의할 수는 없어요. 자, 정수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만족하는 성질을 쭉 봐요. 찾아요. 그 중에서 뭐를 사용하지 않는 것? 부등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환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정의로 사용하자 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하는 일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본질적인 성질 중에서 뭐를 쓰지 않는 것? 부등식을 쓰지 않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정리들을 찾아가는 거죠. 자, 소수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소수의 정의를 다 알고 있어요. 양의 약수가 1과 자신만인 자연수를 소수라고 부른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썼어요. 자연수로 제한했죠. 자연수로 제한한다는 얘기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쓴 거예요. 근데 정수를 환으로 다룰 때는 자, 이제 뭐죠? 부등식은 안 써야 돼요.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할 선지법에서 이 양의 약수라는 개념은 못 써요. 나중에 이 소수라는 개념이 뭐로 확장되냐면 소원소라는 개념으로 확장할 거예요. 우리 대수학에서는 환에서 소원소, 소수를 확장한 개념이에요. 근데 소원소를 정의할 때는 뭐를 쓸 수 없어요? 양의 약수라는 개념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까지 포함해야 돼요? 음수까지 포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수 범위에서 소수를 소원소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약수가 뭐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p. 4개밖에 없는 수를 뭐라고 부르겠다? 소수라고 부르겠다. 자, 그러면 정수 범위까지 확장한다면 p가 소수다? 그럼 뭐죠? 마이너스 p도 소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p하고 q가 소수예요. 근데 p가 q를 나눠요. 자, 그러면 자연수에서는 p, q는 똑같다죠. 정수 범위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q. 이렇게 된다. 이 정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역시 뭐는 무시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셈은 무시한다. 아까 약수 배수의 관계에서는 뭐는 무시해도 좋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하기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자, 이 생각은 나중에 환에서 그대로 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은 무시된다가 환에 가서는 가역원의 곱셈은 무시된다. 무시해도 좋다란 말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갈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대수학으로 확장할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두 개의 개념을 혼용해 쓸 거예요. 정수론 문제에서는 소수는 양수로 제한해요. 근데 대수학에서 정수의 소원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간다면 음수까지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혼용해 쓸 거니까 여러분이 뭐 너무 혼동할 필요는 없다는 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자, d가 n을 나누면 2의 d승 빼기 1은 2의 n승 마이너스를 나눈다. 사실은 저건 2일 필요는 없어요. 3도 되고 5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다 돼요. 자,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풀겠어요. a라고 쓰겠어요. d가 n을 나누면 a의 d승 마이너스 1은 a의 n승 빼기 1을 나눈다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건 바로 이 인수분해 공식을 쓸 거예요. x의 k승 빼기 1은 x 빼기 1 곱하기 요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식이죠. 자, 근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에요. 앞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자주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x를 a d승으로 바꿀 쓸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이 어려워해요. 똑같은 거예요. x 자리에 뭐만 쓴 거죠? a의 d승이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a의 n승 마이너스 1은 자, 이제 a의 n이 dk, d가 n을 나누니까 n이 dk거든요. a의 dk 빼기 1승, a의 d승의 k승 빼기 1승, x의 k승 빼기 1승이죠. 그래 인수분해해버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려요. 자, 끝났죠. a의 d승 빼기 1을 뭘 나눠요? a n승 빼기 1을 나눈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가번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고요. 이 인수분해 공식 나중에 두고두고 쓸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쓰셔야 돼요.
자, 기억은 다 할 거예요. 하지만 필요할 때 딱 골라낼 수 있도록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끝나요. 자, 이제 2의 35승 빼기 1 굉장히 큰 숫자예요. 자, 저게 뭐의 배수이다? 31과 127의 배수. 공배수이다라는 거 보일 때. 자, 이제 이게 써먹는 거죠. 5가 35를 나눠요. 그래서 2의 5승 빼기 1은 31이거든요. 여기 뭘 나눠요? 이걸 나눈다. 마찬가지. 자,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나번으로부터 뭘 생각해내는 거예요? 가번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자, 가를 알고 있다. 나를 볼 때 저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 형태를 보고 2의 35승 빼기 1이니까 이걸 어떤 꼴을 쓸 수 있다면 이런 꼴을 쓸 수 있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저라고 이거 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뜬금없이 나만 딱 떼서 나오면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는 게 문제를 푸는 연습이에요. 자, 내가 기억하고 있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떠올려야 된다. 자, 근데 비슷한 명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중에 떠올리는 것 중에서 맞는 걸 골라내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가가 중요한 이유를 나중에 쓰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대수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체를 공부할 때 나온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2가 F의 확대체예요. 2가 F 확대체면 F 스타, F에서 0 뺀 거죠. 곱셈군. 2 스타 곱셈군이에요. 자, 이제 F 스타는 2 스타에 뭐가 돼요? 부분군이 돼요. 여기다가 라그랑지의 정리를 결합을 하죠. 자, F가 2의 부분체인데 유한체라면 F의 위수는 2의 위수의 약수가 돼야 돼요. 자, 이거 F 스타의 위수는 2 스타의 위수의 약수가 돼야 돼요.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것, 소수 P하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위수 P의 N승인체는 반드시 존재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쓴 것, D가 N을 나누면 F의 P의 D승의 위수는 P의 D승이거든요. P의 D승은 P의 N승을 나누죠. 당연해요. 근데 또 뭐예요? P의 D승 빼기 1도 뭘 나누죠? P의 N승 빼기 1을 나눠요.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 이제 위수가 P의 D승인체는 위수가 P의 N승인체의 뭐예요? 부분체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체에서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요 정리를 보장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이 가번이에요. 뭐 길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니까 뭐 적지 마세요. 나중에 뒤에 있는데 뭘 적어요. 자, 이제 확대체로 공부할 때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명제다라는 걸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뭘 떠올려야 돼요? 이걸 떠올려야 돼요. 확대체를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연수 n과 a에 대해서 a n승 마이너스 이 소수라면 a는 자, 이제 2, n은 소수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자, 만약 어떤 k가 존재해서 2라고 n 사이의 소수 숫자예요. k가 n을 나눈다면 자, k가 n을 나누니까 a k승 빼기는 뭘 나누죠? a n승 빼기를 나누죠? 자, 그럼 뭐예요? 자, n이 소수가 아니라면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죠. 자, n이 소수가 아니라면 n의 약수가 존재한다면 a n승 빼기 1도 약수가 존재한다. 1이 아닌 약수가 존재한다. 자, 따라서 대우 명제는 뭐죠? a n승 빼기 1이 소수가 된다면 뭐가 소수가 돼야 돼요? n은 소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도 뭐 알고 있어요. a 빼기 1은 무조건 뭘 나눠야 돼요? a n승 빼기 1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a 빼기 이게 소수가 되려면 a 빼기 1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다. 나중에 정수론에서 사실은 2의 n승 빼기 1 형태의 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소수죠. 자, 그래서 3의 n승 빼기 1은 뭐가 되지 못해요? 소수가 되지 못해요.
소수가 될 자격이 있는 건 이 n승 빼기 1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형태의 수를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n의 3승 빼기 1의 꼴의 소수는 7밖에 없다를 보일 거예요. 자, 이제 같은 패턴이에요. 자, 인수분해 저거죠. n의 3승 빼기 1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근데 이게 두 개 소수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요거는 1이 될 수가 없죠. 이게 1이려면 n이 뭐가 0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n은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수론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수 범위예요. 따라서 n이 요게 1이 돼야 되고, n이 2가 돼야 되고, n이면 이건 7이다. 이 패턴으로 나가는 문제가 정수론 문제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정수론 문제에서 이걸 내겠어요? 자, 그냥 가볍게 요즘 뭐죠? 그냥 우리 수학을 공부할 때 가볍게 풀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수학에서는 중요해요. 이거 소수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임용시험에 저걸 낼 여유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냥 한번 가볍게 풀어보고, 자, 나중에 물론 절대 100%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내면 나는 거예요.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절대 높지는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교재에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건 여기서 보죠. 3번은 사실은 뭐에 따른 문제예요? 1번에 따른 문제예요. 1번의 가번이 다 이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계속 뭘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 목표는 요거예요. 알겠죠? 정수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만족하는 성질 중에서 뭐를 사용하지 않는, 부등호를 사용하지 않는 성질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 성질을 가지고 나중에 환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로 정의할 것이다. 자, 그러면 과연 정수랑 똑같아질 것인가? 도 고민해 봐야 돼요. 뭔가 달라지는 게 생길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로 달라질 것인가를 나중에 봐야 될 건데, 한 가지를 기억해 둡시다. 정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하기 빼기 2를 곱하는 것은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더하기 빼기 1은 왜 그랬어요?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자, 모든 수의 약수니까 뭐의 약수죠? 1의 약수예요. 1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더하기 빼기 1밖에 없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환을 공부할 때 이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시간이 이제 12시거든요. 선택을 해야 돼요. 점심을 먹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 더 하고 점심을 먹을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1시 되면 사람들 많아지니까, 그죠? 먹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점심 먹고 하죠.